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일 기준으로 이 양지중학교에 복직을 하게 돼서 여러분과 남은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 할 이은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제 선생님이 9월 1일 수요일에 학교를 처음 가게 됐는데 그날 얼굴을 본 반도 있고 사실 그렇지 못한 반이 더 많아요. 모든 반과 처음에 얼굴을 보고 인사하면 좋았을 텐데 하필 딱 복직하자마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자, 우리 1일에 만나지 못한 반들은 다음 주에 학교에서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선생님 소개도 하고 선생님의 국어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오는 선생님에 대한 소개라든가 수업에 대한 안내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퀴즈로 내고 이게 여러분 출석 인정되는 그 과제가 될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듣도록 해주세요. 자, 먼저 선생님은 아까 처음에 인사했듯이 이름은 이은주라고 하고 써줄게요. 여기 지금 화면 보일 거야. 써줄게요. 이은주. 이은주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올해 3월부터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9월부터 나오게 된 이유는 작년에 아기를 낳았어요. 선생님이 작년에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아직 많이 어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하고 아기를 좀 키우다가 이제 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직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잘 적응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9월부터 학교를 다시 나오게 됐고요. 여기 양지중학교는 사실 올해가 처음이에요. 양지중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바로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도담중 학교에 있었어요. 아마 좀 가깝다 보니까 도담중에 친구가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도담중학교에 무려 5년이나 쭉 있다가 선생님들은 5년이 되면 무조건 학교를 옮겨야 되거든. 그래서 옮기게 된 학교가 바로 여기 양지중학교이고요.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와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 학교에서 만나면 다시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의 국어 수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수업 규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도 교과서에 직접 적어놓고 2학기 수업을 하는 내내 잊지 않고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적을 거냐면 지금 영상 들으면서 2학기 국어 교과서 다들 준비해놨죠. 자, 그 교과서를 그냥 표지를 딱 펴면 나오는 페이지. 지금 여러분 영상 속 이 화면에 보이는 여기 오른쪽 페이지. 여기 페이지에 적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오늘이랑 내일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수업은 지금처럼 여러분이랑 똑같은 그 교과서 파일을 화면에 띄워놓고 그거를 보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선생님 밑줄 긋는 부분에 똑같이 밑줄 긋고 필기도 하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들 교과서랑 필기할 펜 준비를 했으면 규칙을 적어 볼게요. 자, 규칙은 많지 않아요. 딱 2개입니다. 딱 2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즐거운 거를 좋아하지 막 너무 빡빡하게 진도를 나가고 재미없게 막 진도만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심지어 자기까지 하고 그런 거는 선생님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차라리 막 수업 시간에 너무 조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차라리 시끄러워도 되니까 재미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 시간을 만들기 위해 딱 규칙 2가지 지켜야 할 거 적어놓고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여러분도 똑같이 적으면 돼. 똑같이. 자, 1번 교과서를 준비해서
선생님은 글씨가 좀 이렇게 크게 적는데 너희는 알아서 잘 적으면 됩니다. 교과서를 준비해서 종이 치면, 수업 종이 치면 자리에 앉아있기. 앉아있기. 자,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게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왜 선생님이 적으라고까지 하는 그런 규칙이냐면, 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딱 교실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수업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막 그제서야 쌤 저 교과서 가지러 갔다 올게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선생님도 막 너네한테 빨리 앉아 자리에 앉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고, 이렇게 막 낭비를 하는 시간은 결국 너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진도의 그 양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는 최소한 해야 돼, 이런 목표.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그 목표를 채우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목표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 내가 아니라 너희한테 달려있어. 어떤 반은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딱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하고, 수업을 하는 내내 질문에 막 대답도 척척하고 집중도 잘하고 그러면 당연히 진도가 팍팍 나가겠죠. 그게 당연하지. 근데 반대로 일단 수업 종이 쳤는데 수업을 그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리에 앉고 하는 데만 막 5분, 10분이 걸리고, 또 수업을 할 때도 대답을 안 해. 계속 기다려야 돼. 대답도 안 하고 누가 막 수업 방해해가지고 그 친구를 지적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 낭비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반은 수업이 늦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그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남는 시간은 뭐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여러분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선생님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것만 제대로 다 하면, 그날 수업 내용을 다 끝내면은 뭐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급한 숙제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해도 되고,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업 준비를 잘 해놔라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게 우리 첫 번째 국어 수업의 규칙입니다. 첫 번째 잘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규칙 적어볼게요. 두 번째 규칙은 2번. 이렇게 적자. 아프면 엎드린다고 미리 얘기하고, 아프면 엎드린다고 미리 얘기하고, 그 외에는 엎드리지 않기. 그 외에는 엎드리지 않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즉, 수업 시간에 엎어져서 자지 말라는 얘기야. 자, 너희들 그 자는 거랑 조는 거의 차이가 뭘까? 사실 조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사람이 잠이 오는 건 뭐 우리가 억지로 잠아 와라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잠은 정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솔솔 오는 거고, 그래서 졸게 되는 거는 선생님도 당연히 이해를 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잠이 올 때 너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잠이 온다고 해서 그냥 바로 엎어져서 자는 거,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잠이 오면 그 잠을 좀 깨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엎어져서 쿨쿨 자버리면 일단 앞에 있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누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엎드려서 잔다? 이거는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친구가 수업을 듣기 싫고 졸리고 해서 엎드렸어. 근데 선생님이 그 친구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냅둬. 그러면
그 친구, 엎드려 있는 친구를 보고 또 다른 친구가 나도 힘든데, 나도 졸린데 하면서 좀 또 엎드리게 돼.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서, 엎드려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또 다른 친구가 또 엎드려. 즉, 한 명이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반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거는 너희도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충분히 공감을 할 거야. 아무래도 다른 친구가 엎드려 있는 걸 보면은 나도 엎드리기가 좀 쉬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는 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잠이 오면은 일단 사람이 말을 하면서 자는 사람은 없잖아. 말을 하면 잠이 깨게 되어 있어. 막 수업하면서 자는 선생님 한 번도 못 봤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잠이 온다면 막 좀 선생님의 하는 말에 대답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뭐 정말 정 안 되겠으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잠깐 일어서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노력들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 이제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아플 때죠, 아플 때. 대신 또 그렇다고 자주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실 정말 많이 아프면 조퇴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게 맞지. 근데 뭐 갑자기 이제 괜찮다가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중간에 국어 시간에 뭐 아프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조금 있어 보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지금 좀 몸이 힘드니까 잠깐 엎드려 있고 싶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은 뒤에 그래서 합당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왔는데 뭐 말도 안 한 그 친구가 그냥 엎드려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당연히 내가 그 친구의 엎드려 있는 그 뒤통수만 보고 얘가 아파서 엎드려 있는 건지, 그냥 전 시간부터 쭉 수업이 시작한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건지, 이거를 선생님이 알 수가 없잖아, 뒤통수만 보고. 그러면 당연히 깨우겠죠. 근데 이때 막 자기 아픈데 깨웠다고 짜증내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선생님한테 미리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엎드려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을 얘기했는데요. 이 두 가지 규칙은 결국 다른 친구들이 수업을 듣는 거를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고 내가 수업을 듣기 싫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라는 곳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업이 듣기 싫어도 나로 인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그런 다른 친구들까지 제대로 못 듣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규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 수업을 시작하는데 방해되는 행동, 수업을 진행하는데 방해되는 행동, 이것만 아니면 다른 거는 사실 다 허용해 줄 수 있어. 적당한 잡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잡담이라는 게 친구들끼리 하는 잡담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수업을 방해하는 거잖아. 수업과 관련 없는 그런 잡담 말고, 수업을 하면서 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정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혹은 뭐 중간에 이 수업과 완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잡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수업, 아까도 말했듯이 막 진도만 나가고 하면은 지루한 상황에서 적당한 그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남은 수업 시간을 더 좀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중간에 너희가 좀 힘들어 하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그냥 일상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하면서 수업을 해 나갈 거니까 무조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야. 무조건 딱딱하게 딱 수업만 들어야 된다, 수업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 선생님의 수업,
다른 친구들이 듣는 수업, 그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요거거든요. 자,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우리 수업 규칙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학기 수업을 나갈지, 그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 그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너네 조금만 교과서 뒤에 넘겨보면은 차례에 나오는 페이지 있죠? 7페이지라고 써있는데 똑같은지 모르겠다. 자, 이 차례가 나오는 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 2학기 국어 교과서는 1, 2, 3, 4 크게 4개의 대단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1, 2, 3, 4, 5반 수업을 하는데 5개 반이 다 그 진도가 지금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언뜻 듣기로는 이 1-1을 잠시만 펜 좀 준비하고 자, 이 1-1을 했다고 들었는데 뒷반은 안 하셨거든. 이게 뒷반은 안 하시고 앞반만 한 거라서 요거를 나중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수업을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좀 이제 걸리는 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내가 안 가르친 단원이 이제 있으면은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이 진도를 나갈 차례가 되면은 다시 수업을 아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 우리는 1단원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 이 2단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2학기 수업 9월부터 이제 나가는 국어 수업은 2단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단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순서대로. 즉, 2, 1, 3, 4의 순서로 진도를 나갈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는 수행평가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1단원이랑 3단원을 연결해서 수업을 하고 좀 관련된 수행평가를 할 거라서 이렇게 뒷반 선생님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기로 그 순서를 정했고요. 자, 이 말이 나와서 수행평가도 얘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 지금 평가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말하기는 일릴 것 같고 또 영상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 평가 계획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직접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하더라도 우리 다음 주에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매주 1시간은 독서 하는 거 알죠? 우리가 국어가 일주일에 4시간 들었는데 그 중에서 3시간은 이렇게 교과서 수업을 하고 1시간은 독서를 할 거예요. 자, 요것도 역시 선생님이 학교에서 각 반마다 뭐 1반은 앞으로 무슨 요일 몇 교시는 국어 교과서가 아니라 독서 수업을 할 거다. 2반은 무슨 요일 몇 교시 할 거다. 3반, 4반, 5반 각각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걸로 할게요. 자, 요 정도 하면은 선생님이 오늘 안내할 내용은 다 된 것 같아요. 자, 또 영상이 너무 길면은 여러분도 집중해서 듣기가 힘드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선생님에 대한 소개라든가 국어 수업 규칙 2가지 있었죠. 중요한 규칙 2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글 설문지로 퀴즈를 만들어 놨어요. 요거 풀어서 제출을 하면은 출석 인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번이랑 이름 꼭 제대로 확인해서 적을 수 있도록 해주고 네, 학교에서 얼굴을 다음 주에 보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해요. 자, 오늘 얼굴은 비록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이지만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고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꼭 그 퀴즈 풀어서 제출하세요.